네, 매부리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동산 시장의 구루 곽장석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사실 지난해 말부터 뭐 양극화처럼 보이는 그런 거래가 나왔고 지금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남 일부에서는 또 신고가가 지금 나오고 있고 또 통계적으로 뭐 보면은 지금 하락도 좀 통계가 잡히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시장 상황을 일단 어떻게 진단을 해야 되나 이거부터 고민에 빠진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좀 네. 객관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일 특징적인 거는 뭐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많이 줄어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집값 본격적인 하락기가 시작된 게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좀 일시적인 현상인 것 같고 전세가가 그렇게 뭐 크게 급락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우리 이제 전세 수급 지수 같은 것도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는 아직은 전세 구하기가 더 힘든 상황이에요. 그 뭐 입주량이 좀 많은 지역 이런 거 특정 지역을 제외하면은 하락기라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지금 이렇게 금매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거고 매물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한두 달 사이 내 이 금매들이 정리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예. 2018년, 2019년, 2020년 요때마다 일시적 이주택이 달랐거든요. 요건이 2018년 거래부는 이제 3년 이내 팔면 됐었고, 2019년 거래부는 2년 내, 2020년 거래부는 1년 내에 팔아야 되는.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작년 연말에서 올해 연초에 걸쳐서 다 이제 무조건 팔아야 되는 게 집중된 거군요. 3년치가 지금 집중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리적으로 3월 말 정도면 이게 다 끝나요. 지금도 그런 금매들이 계속 줄고 있어요. 앞으로 한 달여 정도면은 금매를 찾기 힘들게 될 겁니다. 사실 이제 지난해까지는 좀 솔루션이 명확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님 솔루션도 명확해서 일단 여러 개 되면 무조건 사라. 지난해 사실 시장 상황을 보면은 이 강남에서 밀리면 서울 외곽으로 가고 외곽도 비싸지니까 더 외곽으로 가서요. 뭐 오산이나 뭐 광주, 파주 이런데 사신 분들이 다 위너였거든요. 지금 금매가 줄고 있지만 금매가 좀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러한 전략이 여전히 유효한지 아니면은 조금 작전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집이 여러 채 있는 분들이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는 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에서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뭐 사라고 할 수 없는 거고, 무주택자가 집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1주택자 갈아타기를 하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아직도 유효한 시장이라고 보거든요. 저희 개국한 지 얼마 안 돼서 일산 사라고. 와, 일산 그 말씀하신 이후에 저 일산 이렇게 날아올랐거든요. 그때까지 정말 일산은 마지막까지 안 오르는 그런 곳으로 막 취급받고 있었는데 그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또 기억이 나는 게 뭐 동두천이라도 사도 되냐고 물어보셨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괜찮다고 했는데 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것처럼 동두천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죠. 사실 부담스러워요. 출연하기가. 동천은 그 위에 또 막 규제 지역도 되고요, 그죠? 예, 예. 어떤 분들은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고 특히 작년에 뭐 경기도가 거의 30% 올랐어요. 아파트 값이. 인천 33% 올랐어요. 뭐 서울은 뭐 그 전부터 오른 거고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올랐으면은 이제 떨어질 때가 된 거다. 그 말씀하시는데 아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진다 그런 건 없어요. 무슨 심리가 꺾였다? 심리는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좀 더 구조적인 걸 봐야 되는데 집값이 떨어질 요인이 사실 별로 없는 거예요. 집값이 떨어지려면은 지금 앞으로 이제 뭐 입주할 물량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으면은 이제 떨어질 준비를 하는 거죠. 싼 집, 저가 주택 또는 뭐 이렇게 좀 열악한 집 이런 것부터 공실이 막 늘어나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현재 상황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주택의 대체 주거라고 할 수 있는 뭐 오피스텔이라든가 하여튼 뭐 좀 열악한 주거들, 다세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년 한 해 동안 보면은 임대료가 많이 올랐어요. 예. 이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뭐 대출 중단을 해서 떨어진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좀 어거지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은 뭐 꽤 올라 있긴 하지만은 상당 기간 앞으로도 많이 지어질 때까지는 상승세이지 않을까. 그냥 상승장 후반전이거든요. 끝난 게 아니니까 아직도 사야 될 때다. 실수요자 무주택자라면은 뭐 반드시 사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안성에서 뭐 단지가 최근에 분양을 했는데 뭐
삼순위까지 가도 그걸 못 채웠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성만 하더라도 수도권 최외곽이잖아요. 최외곽.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는 조금 잘라야 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반대로 생각해서 지금 그런 미분양이 난 안성을 잡는 게 더 유효한 전략인지 이런 것도 궁금하네요. 어느 정도 주택을 투자 대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의 질문이거든요. 안성에 내 집 마련을 하는 거는 사실 안성이나 안성 근처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내용이죠. 그렇죠. 평택 요까지는 커버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거기 집을 분양받는 게 맞는 거죠. 사실 서울 사시는 분이 안성까지 가서 집을 산다. 이게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게 지금은 1주택 정책이니까 두 채는 못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왕 한 채를 하는데 제대로 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을 투자로서 접근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안성에 사놓고 서울에 전세 살고 이런 걸 요즘 잘 안 하는군요. 네, 잘 안 하죠. 분양을 할 때에 우선권을 무주택자들한테만 주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있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그런 걸 분양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분양을 받는 순간 주택 수가 늘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집이 한 채 이상 있는 분들은 그런 거에 아예 관심조차 없는 거예요. 진짜 안성에 사시는 분들도 더 가치 있는 곳에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 대출도 안 나오죠. 중도금 대출.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일시적인 미분양이 나는 건데 이거는 오래 가지는 않을 거예요. 뭐 몇 달 가다가 그 후에는 다시 또 분양이 잘 될 겁니다. 집값이 하락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어떤 미분양 신호가 어떤 하락의 전조를 알리는 그런 중대한 시그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미분양이 나는 이유가 중요한 거죠. 정말로 집이 남아 돌아서 미분양이 나는 건지 집이 부족한데도 미분양이 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원인이 다른 거예요. 이유가 대출 중단이라든가 또는 정책들 1주택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라서 그거는 원인 분석을 잘 하셔야죠. 지금 만약 갈아타기를 시도하는 분들이 있다면 좀 어떤 걸 유념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어떤 걸 목표로 하는 갈아타기가 돼야 되는지. 왜냐하면 갈아타기 하는데 요새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좀 어떤 걸 목표로 해야 됩니까? 더 살기 좋은 집을 사는 게 목표여야 될 거고. 근데 이제 거래 실제 거래 과정에 보면은 예전에는 이제 갈아타기를 하더라도 먼저 매수하고 이제 나중에 매도하는 뭐 1년 내 예전에 3년 내만 매도하면 좀 점점 2년, 1년으로 줄었는데 지금 1년 안에 매도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으로 바뀌고 거래량이 확 줄었잖아요. 그래서 선매수하는 게 좀 만만치 않습니다. 나중에 파는 게 만만치가 않은. 그래서 먼저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보통 보면 갈아타기를 하실 때 내가 실제 거주하는 곳 중심으로 대부분 생각하게 돼 있어요. 네. 또 그렇게 해야 실제 거주를 해야 뭐 비과세 거주 요건을 채우고 지금 거주 요건도 단순하게 2년이 아니라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으려면은 뭐 10년 가까이 거주해야 그렇죠. 거의 완벽한 비과세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하다 보면 범위가 굉장히 좁아져요. 본인 거주 지역 주변을 찾아야 돼요. 생활권이 갑자기 바뀌기는 힘드니까. 그러다 보면 그 지역은 뭐 자기 사는 동네 다 올라 있다 뭐 이러면은 너무 비싸다 이러면 안 하게 되잖아요. 조금 더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 이제 세금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세금 자꾸 바뀌잖아요. 제도도 바뀌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꼭 거주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사놓고 나중에 들어가서 거주를 할 수도 있다. 좀 열어놓는 거죠. 가능성을 열어놓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 또 뭐 과거 경험에 의하면은 이렇게 상승장이 진행되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큰 평수가 많이 올라요. 또 지금 큰 평수를 별로 많이 못 지었고 현재 인구 구조를 보면은 이제 70년대생들이 큰 평수를 많이 찾고 있거든요. 이제 80년대생들도 좀 40대로 접어들잖아요. 자녀들이 크고 뭐 이런 분들이 아직은 많이 저변에 있기 때문에 중대형이 한번 상승하는 장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중대형 위주로 좀 늘려가는 전략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